날씨가 더운 건 왜 참겠는데 그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막 동남아 날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더 힘들잖아요. 자, 날씨와 증시가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지만 여름 특집 함께 하시죠. 자, 갑니다. 유한타증권 장기환 스타 PB센터 이사와 알프캐치아증권 스마트금융팀 박성원 차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다 첫날에 저희 월요일에 특집을 했고요. 우리가 산에 가서 상쾌한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증시가 산으로 가니 답답한 노릇이고요. 자, 어제는 해외여행 갔다 왔고요. 저희가 직접 간 건 아니고 키워드 오늘은 가긴 어딜 가? 방콕입니다. 자, 두 분의 그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방콕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주제와 굉장히 걸맞는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차장님은요? 네, 조금 늦게 가야죠. 시장도 이런데 지금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늦게 조금 더 반등하는 거 보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시도 이런데 가긴 어딜 가? 방콕 키워드 함께 보시죠. 미디어 콘텐츠, 편의점, 엔터, 빙과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저희가 돌려봤습니다. 자, 집이 좋은 방콕 쪽을 위한 테마로 어떤 걸 꼽으셨나요? 자, 오늘 그 키워드를 보니까 최근에 좀 선방하고 있는 좀 틈새 업종들이 몇몇 보여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그 편의점. 편의점 네.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 이제는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방콕의 그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니 해도 휴가는 역시 그 방콕이 요즘에는 좋습니다. 집에서 과거 같으면은 뭐 하나 간편식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음식을 해 먹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편의점에 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있다시피 하는 이런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결국 편의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갖고는 우리 김치부터 시작해서 바로 뭐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 아니면은 뭐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편의점에 있고 최근 들어서 뭐 담배도 마찬가지죠.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이런 것도 다 편의점에서 팔고 그리고 요즘같이 또 날씨가 좀 더울 때 저녁에는 또 편의점 앞에서 뭐 시원한 맥주 한 잔도 역시 그 편의점을 좋죠. 찾는 요즘의 그 네. 추세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편의점이 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속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 편의점 앞에서 그런 소확행, 아주 작은 행복을 누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데 편의점 자체로는 최저임금의 상승 그리고 경쟁 출해 이런 걸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막 연저점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볼 때인가요? 궁금합니다. 자, 박성원 차장께서는 오늘 어떤 방콕 테마를 꼽으셨나요? 네, 뭐 첫 번째 테마는 뭐 컨텐츠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극장이라든지 드라마, 뭐 공중파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인터넷 기반의 스트리밍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개인별로 지금 이제 메모리 사용, 그러니까 스마트폰 메모리 사용이 거의 8기가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스트리밍이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이나 뭐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이제 광고에 붙어 있는 어떤 약간의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그 과금이 되는 기반의 어떤 그런 스트리밍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스트리밍의 시제는 이제 뭐 시공간을 넘어서서 손안에서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필연적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라 불리죠. 오브 더 탑이라는 뭐 그룹으로 부르는데 이런 사업자 역시 강력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가지면서 걔네들이 오히려 제작까지 뛰어들고 있다는 모습이 크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광고 산업의 부산물에 가까워 지만 지금은 과금이 되고 매출을 일으키는 주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서비스의 컨텐츠가 결국은 플랫폼을 가진 업자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여기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넷플릭스를 포함한 아이치 같은 뭐 중국의 탑 OTT 부분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 반영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의 미디어 콘텐츠도 최근에 잘 나가지만 글로벌 시장의 넷플릭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J 콘텐츠들이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키스트,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이 지금 지지부진한 증시 상황 안에서도 마치 보석과 같은 반짝거림이 있는데요. 저희 이 미디어
콘텐츠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여름 특집으로 어떻게 엮었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편의점을 제시해 주신 이사님은 종목으로는 어떤 걸 뽑아오셨나요? 편의점 하면 이제 GS 리테일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편의점 하면은 뭐 몇 개 있겠죠. 뭐 CU라든가 GS25 많이 있는데 그 과거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모든 그 과거에는 쇼핑을 편의점에서는 다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편의점에서 거의 웬만한 거 쉽게 방콕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H&B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뭐 과거에 왓슨스 코리아가 랄라블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쪽에서도 새롭게 이제 진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네. 있고 그런 어떤 그 한 단계 한 단계씩 뭐 지금 현재 시간당 그 수당 이것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 네. 매도 먼저 맞은 것이 역시 좋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주가의 움직임도 새롭게 나타나죠. 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순중하고 그러니까 지점이 폐점 하는 거하고 순중하는 거 보면은 결국 순중하는 것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폐점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폐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그 리스크는 없다. 네. 그리고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시간당 그 우리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려할 단계가 지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 자체는 상승의 흐름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결국 이 지루한 장세고 지금 하락하는 장세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상승의 가능성이 네. 있을 이런 시원한 어떤 주가가 됐으면 바라면서 저는 그 이 가격이 한 5만 원까지 어떤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5만 지금 원이요. 지금 흐름 자체에 이제 5만 원까지 참 목표가를 보고 좋았었을 있고요. 때의 주가 수준이죠. 네, 회복할 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한 38,000원 정도 이런 가격 전략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GS 리테일 여러분 전성기 때 생각나세요? 막 6만 원, 막 7만 원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지금 좀 반등 그 네.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고 이제 봐야 될 때라고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차트를 봐도 네. 5만 원 네, 주가 예상인 네. 거죠? 네. 목표가 지금은 4만 1,000원대입니다. GS 리테일 편의점으로 방콕에서 지금 저희 그 채팅창 보니까 태국 방콕 아니고 진짜 방에서 내 거 할 거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휴가 그런 측면에서 몇 편의점이었고요. 많은 분들 주요 채팅창에서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려요. 자, 박승원 차장님 미디어 콘텐츠들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종목들. 근데 문제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뭐 제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규모 증자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이제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자금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작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사실 단점을 보였지만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기관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이 컨텐츠도 충분히 회복을 있어 볼 수 있겠고 시장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대장주를 사는 것이 맞다는 관점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은 지금은 좀 탑픽으로 보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뭐 이병헌 뭐 주연의 드라마가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넷플릭스형 드라마 판매 계약이 뭐 280억 원대 이상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마어마하면서요. 금액 대비로는 뭐 제작비의 70%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과거 같은 경우는 제작비 한 50% 정도 수준에서 제작비를 탕감하는 어떤 매출이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대작 컨텐츠가 이제 시작이 되고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제 국내 컨텐츠를 사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네. 갖고 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K 컨텐츠에 대한 기대 수요가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리 여전히 강합니다. 대작 판가 상승을 위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뭐 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내수 광고로 위주하던 이런 컨텐츠가 글로벌 컨텐츠의 이용료로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거대 영상 플랫폼이 결국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뭐 아이치 이런 것들이 결국 굉장히 크게 거대 공용화되면서 컨텐츠를 발하고 있다, 찾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제 한국산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영업이익이 한 670억대 정도 추정이 되는데 예. 내년에는 한 1,100억에서
1,200억까지 올해 대비 2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성장할 기대를 가지고 최근에 주가 부분도 견조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플랫폼의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등도 굉장히 이해가 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20세기 폭스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막판까지 이제 디즈니하고 컴캐스트가 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디즈니가 가져가면서 참 재밌죠. 디즈니가 이제 뭐 저희가 어벤져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블의 어떤 캐릭터들이 같이 합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비싸게 팔렸고 또한 넷플릭스도 뭐 시총이 200조 원 그리고 아이치도 30조 원 이상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상 플랫폼에 대한 주가들이 그 외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옥자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화 어떤 그런 영화제에서 과연 이 작품에 대해서 상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영화라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컨텐츠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이제 뭐 시상을 할 수 있다 없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할 정도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공용화되고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맥락에서 어떤 컨텐츠의 희소성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점이다 바로 볼 수 있겠고요. 모회사의 이제 CJ ENM도 출범이 되고 여기에도 컨텐츠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가다가 오늘은 왜 내릴까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이 있겠죠. 7월 6일 뭐 내일이죠. 뭐 미중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 매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콘텐츠가 결합된 플랫폼, 이 OTT 기업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 가운데 아주 성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면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원 차장께서 13만 원의 목표가를 줬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 15만 원, 17만 원까지 목표가 올린 증권사들이 꽤 있네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주가는 20% 가량 올랐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방콕 쪽을 겨냥한 테마 두 번째 키워드 각각씩 보겠습니다. 이사님의 선택은요? 빈과입니다. 빈과. 시원하게 후덥지근할 때 생각나죠? 네, 더위 식혀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여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 그래도 가장 그 적절한 그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 뭐 우리가 그렇죠. 한 번 아이스크림 요즘에 사면은 과거에는 뭐 50% 반값 세일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안 나오지? 과거에 나왔던 그런 유명한 거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그거를 밀어내는 게 요즘의 그 아이스크림의 전략입니다. 가끔 뭐 제과 회사들 마찬가지 빈과 회사들이 옛날에 뭐 유명했던 이런 메로나 그러면 새로운 게 메로나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메로나를 만들어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있는 그 맛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 빈과 시장의 하나의 특색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가게 뭐 편의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20, 30개씩 전체적으로 뭐 단체로 사가고 그러는 것은 결국 아이스크림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면서 결국 여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게 싸졌어요. 아이스크림이 막 200~300원 밖에 안 하니까 왜 그거 뭐지? 그럼 많이 사야죠. 그 대거 사니까 아마 돈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나 그동안 싶습니다. 그렇지만 원가는 쌉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래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박성원 차장께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역시 뭐 첫 번째 키워드 비슷한 뭐 맥락입니다. 엔터주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이제 한류에 대한 글로벌 기획사, 국내 4대 기획사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결국 실적 부분에 업사이드가 생길 만한 요인이 결국 이제 신규 음원 징수 개정안이 발표가 됐다는 점입니다. 국내 디지털 음원 매출이 내년 같은 경우는 국내 기획사들이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불을 지폈다 볼 수 있겠는데 유일하게 음반 판매량이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3집이 올해만 166만 장 발매되면서 역대 10위 기업인 김건모 씨의 어떤 2집 앨범도 상회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듣는 편에 비하면 166만 장이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어떤 장점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음원 그 매출인데요. 이 부분은 그 원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이익으로 다 잡히거든요.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이익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바로 거의 꽂힌다는 점에서는 엔터주들의 강세 요인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비 2020년도까지는 유튜브의 매출이 이제 기획사들이 거의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원 디지털 여러 부분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으며 또 이제 그 원가가 없는 유튜브 매출이 올라오면서 실적단이 견인된다는 점에서는 뭐 YG 뭐 JYP를 포함해서 YG 뭐 최근에 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인 어떤 그런 뭐 걸그룹들 가지고 있는 몇몇의 기획사가 상당히 주가가 좋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디어 콘텐츠 제시해 준 것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어요. 미디어 콘텐츠의 아까 얘기한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어서 엔터주를 두 번째 방콕에 보내는 바캉스 키워드로 제시해줬는데 종목 엔터주 가운데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먼저 빙과 볼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메로나 하면 생각나는 빙그레를 잡았습니다. 빙그레. 근데 주가는 좀 이렇게 좀 그 빙그레 하지 못하죠. 빙그레 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정체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하고 우유하고 주로 이렇게 이유고 과자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거 메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빙과 하면 역시 메로나 바나나 우유 이런 부분 그리고 요플레 새로운 이런 문화를 창조시킨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 브랜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런 매출이 국내에서는 아직 적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제가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로 진출하지 못하면은 그 시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서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그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뭐 냉동밥이라든가 펫푸드라든가 아니면은 간편식에서의 많은 부분을 다양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빙그레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사서 그럼 한 은행 이자보다 높은 그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참 의문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배당을 이 회사가 한 1,300원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주가가 바닥일 때 한 3, 4%, 한 5%, 10%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역시 금융이자보다는 높고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목표가를 갖고 장황하게 이렇게 본다는 것보다는 짧게 뭐 7만 원 이 정도에서 어떤 흐름을 보는 데든가. 주가가요 정말 지루해요, 지루해요. 위로도 아닐 때는 안 과감하게 가고. 이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바로 투자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58,000원 그 정도 간다. 그럼 과감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연말 배당까지 간다든가 이런 전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굉장히 짧네요. 예, 아니면은 58,000원.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르고 목표가 7만 원. 그 목표가를 74,000원까지 내놓은 증권사 하이투자증권에서 메로나 바나나만 우유로 해외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 큰 점수를 줍니다. 저 이사님도 메로나 좋아하시나 봐요. 예. 자, 엔터주 가운데 JYP 아니면 뭐 YG 어떤 것의 선택이세요? 네, 뭐 여전히 대세는 트와이스죠. 뭐 JYP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트와이스 좋아하시는구나. 네, 뭐 최근에 뭐 YG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블랙핑크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둘 다 이제 쌍도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들의 그 본격적인 월드와 아시아 투어가 시작되고요. 아마 2분기부터 사상 최대 분기 이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총 3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한다면 갓세븐과 트와이스, 그다음에 데이식스,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신인 걸그룹과 중국 남자 2팀 이렇게 해서 7팀이 2020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유튜브 매출은 2017년도에 1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만 2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만 10억을 했고 연간 40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때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을 본다면 영업이익단에서 유튜브 매출이 차지한 비율이 15%까지 올라온다는 점에서 실적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에 투어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익단이 2017년 연간 이익단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갓세븐 같은 경우는 5월에서 8월까지 총 30회 월드 투어, 그리고 트와이스 역시 동기간에 12회 아시아 투어가 진행되고요. 데이식스 같은 경우는 6월에서 12월까지 17회의 첫 번째 월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96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가 225억까지 상승하면서 하반기가 실적을 이끌 것이다 바라보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2019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한 407, 80억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하반기에 총 또 신규 어떤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 3팀 정도가 데뷔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신인 걸그룹은 하반기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텐센트와 합작 법인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9월 정식 데뷔하는 보이스토리 외에 네. 중국 2팀이 정도 데뷔를 합니다. 3개 팀이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열려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알리바바가 데뷔시킨 중국 아이돌이 이제 TF 보이즈라는 회사 그 아이돌이 있는데 데뷔 2년 만에 매출이 800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와 합작 법인으로 새롭게 발표되는 신인 그룹이 어느 정도 중국에서 또 가시성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업사이드도 있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기대감, 그 안정적인 기대감과 실적단 그리고 새로운 신규 팀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JYP도 상당히 좀 우상향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 3만 원이요? 보이고요. 손절가는 네. 23,500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속도가 JYP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작년에만 주가가 한 3배 올랐나요? 네, 뭐 그리고 많이 올해도 이 매출 실적이 아주 대단하게 증폭되면서 시가총액 그 1위인 SM과 격차가 얼마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YG는 그 역전을 했고요. JYP 엔터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 특집 종목들은 다 확인을 했어요. 키워드로 살펴본 오늘 방콕으로 보내는 바캉스 알아봤습니다.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이면 미중 무역 전쟁 가시화되는데 과연 증시 판도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사님의 고민의 선택은요? 일단은 그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많이 밀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반등이 있죠. 물리 법칙하고 똑같고 역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반등을 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반대로 작용하는 게 좋습니다. 악재는 꼭 악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온 악재는 바로 호재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지금 장세에서 바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와 관련한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많이 하락한 데 따른 반등은 있다. 이게 뭐 스프링도 그렇지만. 근데 요즘에 보면 반등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 반등이 자꾸 나오니까 네. 대밀리니까 더 시름이 깊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7월 6일 이후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멸. 예, 가격이 맞아요.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이제 손절이 나오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고 그나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커버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덜 빠지든지 뭐 개별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는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가물에 콩나시 갑니다. 그러나 이제 PBR 기준이나 밸류를 본다면 지금은 너무 싸니까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는 구간이고 다만 만약에 시장이 반등 국면으로 돌았을 때는 결국은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탑픽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무역 전쟁의 불안한 국면 속에서도 메디톡스나 휴젤, 앞서서 CMG 제약을 그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제약,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살아날 것인가?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약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약간 비껴나는 그런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담아볼 필요가 있다. 저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역시 아무리 담아봐도 올라간 거는 제약 바이오래도 단기 급등, 지금은 대세 상승에 전환된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니고 단기 오르내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길게 보지 말고 일단 짧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중에서 사장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종목으로 본다면 뭐 지금 수급적으로나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사실 견조한 종목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들이 아직은 제일 견조해 보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밀려도 셀트리온. 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셀트리온이 좀 어느 정도 받침이 되면서 뭐 한미약품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지엘 메이톡스 같이 숫자가 나오는 제약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았고 뭐 한미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전인가요?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7% 이상 강하게 또 한번
뽑아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말들은 많지만 실적이 나온 섹터는 결국 반도체나 이런 쪽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수급이 비어 있는 빈집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급이라면 결국은 아주 장기적으로 아주 많이 이제 바닥권에서 기었던 업종 중에 장기 낙폭 과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비어 있어서 올라올 땐 좀 편안하거든요. 많이 매물이 많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런 종목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약간의 의외의 업종에서 반등세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IP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박성환 이사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박성환 차장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